네,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0년 동안 4,750조 원 넘게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었는데요.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로 모아주시죠.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90도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의 진심, 이재명의 눈물이 저기 있다. 호남의 한을 풀어주는 대규모 투자가 결정되면서 그 아픔을 푼 날이 어제다. 두 기업 모두 다 광주에만 이 반도체 투자를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문제 있다.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두고두고 화를 부를 거다. 네, 어제 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는데 기업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큰 절을 하려다가 이제 사람들이 말려서 그냥 인사만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4,700조 가까운 정말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투자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큰 절 아니라 진짜 뭐 업고 뛰라고 해도 아마 업고 뛰실 것 같은 회장의 그런 각도보다 심정이에요. 대통령의 각도가 더 커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삼성과 SK가 지금 뭐 그 국민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 제조 창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대한민국 도약의 결정적 계기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이런 이제 시장 주도의 경제 구조였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시면 알지만 국가가 기획을 하고 시장이 호응을 해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는 새로운 신국가 모델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신 국가 모델이 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왜 하필 호남이어야 하는가? 이거 민주당 지지세에 강한 호남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니까 오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들 투자 누적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뭐 3대 국가 이제 이 메가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저는 뭐 굳이 큰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가 균형 발전이나 또 국가 주도 성장 전략으로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지금의 이 AI 반도체 이 오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보고 결국은 스피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총력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 삼성과 또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이 시장을 계속 선전 유지하는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 이게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그때 국회에서 열린 그 토론회에서 이 지금 부분을 그때 이미 작년 연말부터 강주 지역에 이제 호남 반도체 투자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용인 지금 반도체 이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에 이게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많은 우려 논란 속에서 설마 그럴 리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됐는데 그때 당시에 2달 전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뭐 광주에 꼭 가야 될 그 필요가 있냐
배려 그 전까지만 해도 해외 지금 현재 이 폐업을 갖다가 경솔할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무려 1,000조가 넘는 저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갖다가 2달 만에 무슨 세상이 크게 변해야 해가지고 그냥 전력 그리고 용수 그리고 인재 이런 또 인프라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뭘 받길래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양해각서 MOU 체결 화면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SK는 곧 착공을 하고요. 삼성은 아직 부지 정리가 덜 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몇 년 안에 이제 대규모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거와 함께 동시에 지금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폭증하고 있답니다.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만큼 제대로 된 제조 역량을 갖춘 데가 없어서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땅이 비어 있고 전력도 이제 충분하게 조달할 수 있는 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전력망도 돼 있고 용수도 문제가 없고 이런 데를 해야 빨리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지금 사실은 부산, 경남 이런 데만 해도 다 공장들이 차 있고 울산만 해도 빈 부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이야말로 다 비어 있는 그래서 유휴 부지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업가라도 당연히 5년 안에 빨리 지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지 그 다른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또 산이 많은 곳을 선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합리적인 기업의 선택으로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저는 맞는 시각 아닌가. 호남 특혜 아니라는 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기업 회장에게 90도 인사하는 걸 보고 여당에서는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기업의 팔을 비틀 수 있겠나. 야당에서는 팔 비틀린 삼전닉스 CEO 표정에 답이 있다. 이런 취지의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 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앞서 김 의원님은 호남 특혜 아니다라고 아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거 광주 몰빵이다. 과정이 불투명했고 나중에 문제될 거다. 원점으로 되돌려라.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뜸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거하고 설익은 밥을 퍼먹으려고 그러면 벌써 호남 지정은 설익은 밥이다. 설익은 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을 이걸 갖다가 마치 안 되기 국가 정책을 갖다가 안 되기 위한 모략이고 계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걸 좀 제시하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단순한 어떤 정치적 구호나 그리고 이게 뭐 그나마 이제 경제적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나 국민들 어떤 호응 그리고 기업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차질 없는 그런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지방 투자 최대 지금까지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이 석박사급 인재를 유치하는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정주 환경이라 그러잖아요. 교육 의료 환경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LG와 삼성의 이런 엄청난 격차가 자꾸 하신 고본부 회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LG 같은 경우는 구미, 창원까지 이 좋은 R&D 뭐 좋은 인력들 뽑아놨는데 결국은 교육 문제, 문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차이 때문에
떠나더라.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앞으로 지방 거점 대학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파격적인 그런 인재 정주 그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허허벌판이라 아무런 기반도 없는 저기에서 새로운 하나의 큰 문화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전력망 조기 구축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RE100은 지금 호남이 제일 유리한 조건은 맞아요. 그렇지만 RE100 가지고 저렇게 큰 대규모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그 역시 지금 얼마나 신속하게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인재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석박사 인재 이 문제를 물론 좋은 보수 주고 좋은 대우 해주면은 일시적으로는 갈 거예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책을 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0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0조가 저기 투입된다 그러면은 3년치 국가 예산이 다 투입되는 저는 엄청난 정말 메가 프로젝트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야 협치, 그러니까 야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진심으로 걱정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실 것으로 맞습니다.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그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영배 우리 당선자가 광주 전남 통합되면서 정부가 1년에 5조씩 총 20조를 지원금을 더 주거든요. 그거를 아낌없이 쓰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금방 우리 김성태 선배님 지적하신 저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이거든요. 저 인프라 그리고 인재를 이제 유인하기 위한 대책, 이거는 반드시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서리금밥이 되지 않도록 나라 걱정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양당 걱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용이 점입 가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를 고수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당 윤리위원회가 가동되면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 격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징계 검토 대상자 실명이 거론된 당 조직 부총장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배현진, 진종호 의원뿐 아니라 한동훈 의원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했던 4선 한기호 의원이 거론됐는데 당원권 정지 등 고수의 징계뿐만 아니라 주의 처분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죠. 식사하셨어요? 예. 그럼요. 닭다리 하나 하시고 안 부족하셨어요? 예. 닭 들어가는 배도 따로 있나 보네. 또 닭은 먹으면 먹잖아. 기호 6번을 응원하는 당내 국회의원들 제정신입니까? 재밌는 게 이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징계 명단에 왜 안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줄 서세요.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문제는 당내에서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고. 사퇴 안 하겠다 선거하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신지.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리대로 되는 거지.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원총회를 안 가도 돼서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고 싶으면 줄을 서시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징계 카드가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참 선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에게 주어진 이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을 해주는 게 쉽게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당권을 부여하고 당의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또 선거 전략, 선거 또 모든 책임을 지는 부분도 당의 지도부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 패배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선거 결과에 따른 당을 변화쇄신하고 또 당이 바로 서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과 또 지적, 그런 또 요구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정치라는 것은 책임지는 거니까
책임 정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징계라는 칼을 휘두르 가지고 당내 비판을 억누르는 그런 행태는 이거는 민심과 당신 모두를 다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정당의 기강은 억압적 그런 징계가 아니라 처참한 처절한 어떤 반성과 그리고 그 정치적 책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민주진보 진영이든 큰 선거를 치르고 나서 좋지 않는 평가를 받으면 응당 그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고 도리인데 요즘 희한하게 그냥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정치가 이상해졌어요. 이런 경우는 이승만 정권 때도 없었고 이거는 역대 정권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흔치를 않아요. 예. 실제 의원들 징계 나서면 뭐 집단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게 결국 장동혁, 한동훈의 기싸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가입한 포럼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을 하니까 장동혁 의원이 바로 단톡방에서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 포럼에 같이 계시다면서요?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어이구 재밌다 싶어서 그 포럼의 텔레그램 방을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가입 인사를 하니까 장동혁 의원이 탈퇴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에 보시면은 제목이 이제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이라는 예.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포럼인데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 인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밑에 장동혁 대표가 나갔습니다라는 예, 표시가 되고 그 밑에 보면은 그 간사를 하시는 김건 의원님이 이제 인사를 하는 이런 이제 대목이 있는데 저도 그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제가 그 유일하게 이제 회원이긴 한데요. 그거 보면서도 저도 이게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마음이 안 좋거나 마음이 좀 좁거나 안 좋거나 좁거나 이거 하여튼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단톡방 요즘 조용히 나가기 기능도 있을 텐데 그렇게 나갔습니다 메시지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동혁 대표 퇴진 서명이 10,000명을 육박했다. 또 이런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뭐 저는 지금 뭐 서명 이런 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장동혁 당대표의 어떤 건치 문제 이런 게 뭐 결정날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뭐 그런 걸로 결정되어질 것 같으면 벌써 그걸로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정치인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얼마나 바로 세우고 앞으로 진정한 당의 리더십을 새롭게 확보해서 그러면 당장 이제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총선이. 2028년 총선을 위해서 그래도 이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비되어지고 이재명 정부의 절대 권력을 견제해내면서 특히 여대 야수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어떻게 상대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가장 우선된 문제가 당 내적으로 자정 노력입니다. 이 자정 노력을 통한 당이 변화 쇄신하고 올바르게 서면요. 분명히 아무리 여도 야세지만은 국민적 신뢰를 등에 얻고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상대하면 달라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 신뢰는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당내 징계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한 이 체제만 갖추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상대하고 민주당도 상대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울을 깨트린다고 이 참 못생긴 얼굴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이상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저 모습은 특히 최고위원회의는 그 정당의 품격이에요. 그 품격을 다 상실하는 그런 지도부의 모습은 정말 적절치 않아요. 네, 거울을 깨트린다고 얼굴이 예뻐지지 않는다. 이런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 사이에서 때 아닌 적통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냐, 장례식에 각인 갔냐 그 계보를 두고 송영길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설전을 벌였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본인이 허위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과하시겠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노사모에 가입해서 쌀입이라는 필명으로 활동도 했었고. 나중에 하기 보니까 이분이 다음날 오셨다고 아마 전국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수다 깨끗하게 저는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깨끗하게 저는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께서는 초기 노사모 출신은 맞지만 나중에 정통 모임의 중심이 돼서 정동영 후보 캠프에 서면서 완전히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 측과 갈라져가지고 네, 송영길 의원이 사과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간 걸로 출석 확인은 됐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면서도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정동영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난데없는 적통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합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번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왜 졌나? 국민들이 우리한테 때린 회초리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나는 대통령 손잡고 어떻게 민주당을 바꾸겠다. 국민들과 함께 어떤 쪽으로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공박을 하고 선거 책임 누구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보고 시원찮을 판에 이게 난데없는 적통 논란, 이게 저는 정말 민주당이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별로 보여줄 게 없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상대방의 약점만 가지고 계속 침소봉대 해가지고 키우고 문제만 키우고 나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적어도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통합과 단결을 외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도 호남에 가시고 이제 앞으로 전국을 도시면서 국가균형발전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파하실 텐데 당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너무 좀 저도 화가 나고요. 좀 전당대회 구도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이 저격하니까 뭐 정청래 전 대표는 과거 노사모에서 나는 쌀이비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필명까지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를 향해 국정상과에 김 총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치켜 세웠는데 사실상 고별 인사를 전한 걸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뭐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그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살자 감소예요. 수백 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36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못 믿으실 텐데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왔고 점심도 뭐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쭉. 오늘은 전심 때 이전에 한번 끝내보도록 마지막 회의인데. 네, 자살률을 낮췄기 때문에 우리 국무총리가 국민의 목숨을 살린 경이다. 이거 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좀 신박한 해석 같기도 한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정치 보면서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총애하고 저렇게 대통령의 어중을 담은 그런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서는 저 후보를 저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대통령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솔직담백하죠. 보통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나중에 8.17 전당대회 결과가 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되면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냐. 대려 야당 정치인 저가 걱정될 줄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저런 엄청난 지원을 받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전당대회 주자를 서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명히 노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되느냐?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 노선 이걸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뉴 이재명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세력의 재편 이 권력 투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런 문제 제기를 정축이냐 재건축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게 후보들 간에 이게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직 당대표하고 현직 당대표하고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프레임이 서가는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참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결과 제가 우리 과거 2조 500년사 보십시오. 이 권력 투쟁하면요.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이건 돌아오지 않는 거. 그게 영조가 세조를 갖다가 사도세자를 기주에다 갖다 집어넣고 못질을 해버린 그게 권력이에요. 이게. 예, 사도세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감당할 겁니까?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3파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대놓고 김민석 총리를 대통령이 총애하냐 민주당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노선 투쟁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듯한 경쟁한다. 그런 경쟁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총리도 오늘부로 총리를 이제 사실상 마감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고 정말 이제 본인의 매력으로 본인의 노선으로 정책으로 승부하길 기대하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이 정청래, 송영길 뭐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다면 정말로 여당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답게 우리 홍명보 감독한테 실망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정말 제대로 정말 한번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도리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뽑히기를 바라는 두 분의 걱정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